안녕하세요. 인생원인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AI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제 플래너가 이제 다시 입고됐으니까 혹시 이제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요즘에 이제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미래학자들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돈과 관련된 특히 금융이나 투자와 관련해서도 AI가 주요 테마로 항상 구상해 있고, 또 이 AI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할 위험성에 처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로 인해서 어려워질 직업, 그리고 이제 생존을 할 수 있는, 대체하기가 어려운 직업,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I가 대체할 위험한 직업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직업인데, 통역이나 번역가입니다. 사실 저도 영어로 문장을 쓰다가 아니면 한글로 문장을 쓰고서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변환을 해보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고품질의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외부와 비즈니스 메일로 소통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한번 감수를 받기도 하고, 문구나 어투나 이런 것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인 게, 번역을 하시던 분들이나 통번역을 하시던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특히 외국어가 조금 약점이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이메일이나 어떤 문서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위기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한 직업으로 역사학자가 꼽혔는데, 제가 이제 사실 원래 본 전공은 이공계 쪽인데 이중 전공으로 역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이라는 거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역사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를 하면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사회 흐름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역사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이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AI가 대체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부분이 서비스 영업사원이었어요.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죠. 보통 광고 문구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인간이 낫습니다. 향후에는 AI가 이걸 초월할 수 있겠지만, 그 대면하는 관계나 이제 일반 사회적 관계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업사원으로서 그래도 생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 및 저술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 및 저술가도 뭐 제미나이나 이제 챗GPT가 워낙에 글을 이제 잘 써주니까 이제 대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작가 및 저술가, 이거를 이제 본업으로만 삼는 사람들에게는 AI가 좀 저주가 될 수가 있겠지만, 글을 쓰는 부분이 인플루언서와 결합이 되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업군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머리로서 이제 창작 작업을 하는 것들은 좀 대체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AI가 위협할 직업들인 거죠. 여기에 이제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코딩을 하는 이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나 여행 사무원, 티켓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좀 언급으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이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이 툴을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코딩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로 이제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AI가 대체하기 힘든 직업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뭐 간병 쪽이나 인간이 인간을 접하는 그런 직업군들은 조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기술, 완전한 이제 범용 AI를 탑재한 로봇이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을 쓰거나 기술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직업군들은 생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대체하기 힘든 직업 중에 전문직이면서 그 손을 좀 많이 쓰는 직업군들, 보통 뭐지, 외과의사죠. 외과의사, 구강, 보철, 이 한국으로 치면 치과의사, 뭐 선박 기관사도 언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술자, 뭐 수술 보조원, 뭐 치료사, 뭐 이런 것들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시스템 조작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재밌었던 게 종교 종사자랑 교육 과 관련된 직종들, 이 직종은 대체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통계에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인간이 인간을 대면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군들, 그리고 인간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말이나 창작 활동 그 자체만 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군들의 경우에는 생존을 하지 않을까. AI가 뭐 어느 정도 대체를 많이 하겠지만, 그 인간에게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보건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들도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에요. 이 법률 쪽 직업과 관련해서 이 조사에서는 변호사, 판사 관련 종사자가 생각보다 그 대체 가능성이 낮다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특히 이제 계약서나 이런 자문만 놓고 보면은 조금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순간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증거 가치를 확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간의 개입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판사 및 관련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체 가능성이 낮은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예술 및 디자인 종사자도 생각보다는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작 중에서 예술에 가까운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워낙에 그 AI로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거 제작이 좀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높은 수준의 창작이나 그러니까 예술성을 요구하는 거는 살아남겠지만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물론 변호사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관리자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존을 할 거다. 그리고 기타 이제 기술 직종, 의료 전문가 및 기술 직종 같은 경우에도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런 이제 시대적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향후에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이나 고용되어 있는 직장이 어떻게 발전을 하거나 어떻게 쇠퇴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기술 발전에 대한 건데요. 자, 기술 발전은 우리가 역사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였는데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곤 했습니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할 때 계층 이동이 가능한 시기들이 왔었고, 이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시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더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매번 초래가 됐었습니다. 뭐 이게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정보화혁명 때도 그 제가 한번 언급했던 승자독식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3차 정보혁명이라고 하죠. 이 정보화혁명과 관련해서 소수에게 굉장히 높은 소득이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죠. 그래서 AI의 경우에도 소수에게 굉장히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창작 작업이나 기획이 가능하고 사업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기회를 줄 거지만,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연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무직 같은 경우인데, 이 문과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러시아 경제학자 중에 콘트라티에프라는 그 예전에 교수가 있었어요.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분인데, 이 콘트라티에프는 보통 그 40년에서 60년 주기로 장기 순환이 된다, 자본주의 경제가.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파동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거대한 40에서 60년 주기의 파동을 가지고 있고, 이 파동에 이제 변화를 주거나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이 순환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기술 혁신이다. 대표적인 게 과거에는 뭐 증기기관이라던가 특히 온라인의 도입, 뭐 컴퓨터의 도입, 이런 것들, IT의 도입이나 뭐 전기, 1900년 초반은 전기죠. 뭐 전기, 석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주요 기술 혁신에 따라서 큰 이제 경기 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발전이 빠른 경우에는 인간이 완전하게 흐름을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응이 중요해지는데, 이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돈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화폐라든지 경제이론이라든지 뭐 완전히 뭐 이론까지를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화폐가 어떻게 흘러가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예전에 이제 장하준 교수라고 뭐 제일 유명한 게 사다리 걷어차기라던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뭐 이런 책을 쓴 분들이 있는데, 저도 뭐 이분의 견해에 모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공감했던 게 있었어요. 고용과 노동 관련해서는 완전 시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그분의 생각이었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공급과 수요를 바로바로 변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용시장의 경우에. 이 고용시장은 어떤 사람이 일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산업 수요에 갑자기 필요한 인력들이 생겨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적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인간이 계속해서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 안주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뇌가 되면은 큰일 나고, 보통은 이 시대 흐름이나 이런 거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나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인간은 뇌가 굳어있기보다는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작업
작업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흐름을 면밀히 보는 사람이 되느냐 아닌 사람이 되느냐를 되게 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올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